몸에 진짜 좋으니까 자기들도 건강하고 싶어. 다르게 독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약인 거죠. 임금님께 갈 약이 지금 없어지고 있어요. 확실히 그 지금의 시각으로만 이해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럼 두 번째 이야기로 바로 들어가 볼까요? 바로 이 비밀을 풀어내고 싶으신가 봐요. 그럼 조선 비하인드, 궁중의담록, 궁중의 어이들의 이야기 두 번째 시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요, 바로 임금님께서 드시던 약, 어약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호준 씨, 네. 임금님께서 드시던 약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올라요? 왠지 보통 약은 아니었을 것 같은데. 일단 불로장생은 기본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고, 왜냐면 이제 오래 사셔야 되니까, 치고 편안하게 이게 백성들을 좀 살게 해주셔야 되니까 불로장생에 가까운 뭔가 건강한 것에 대한 건 분명히 있고, 그리고 일반인들은 범접할 수 없는 재료, 이런 게 들어가지 않았을까. 어땠나요? 사실 임금님의 건강은 워낙 중요하니까요. 당시에도 그때그때 건강 상태에 따라서 한약을 많이 드셨어요. 사실 임금님이 워낙 경무에 시달리잖아요. 그리고 관계 속에서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가 많아서 건강이 좋은 임금님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세종대왕께서는 두통과 안질에 시달리셨고요. 숙종께서도 어지럼증을 호소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건강을 유지하기가 참 어려운 자리였어요. 그래서 이제 내의원에서 건강을 수시로 체크하면서 약도 제조했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그 약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건 거기에도 어떤 비밀이 숨어 있다는 거겠죠? 내의원에서 탕약을 만들 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임금님께 오릴 약이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어렵게 만든 약을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시켜야죠. 시킨다고? 네. 오히려 저는 뜨끈뜨끈한 상태로 왠지 낼 것 같은데, 만들자마자 신선하게요. 뜨겁게 달인 약을 담은 그릇을 손으로 만져본 적 있어요? 아, 뜨거워하고 놓치면 어떡해요? 그러면 임금님 위해서 만든 이 약을, 소중한 약을 쏟아버릴 수 있잖아요. 적당히 먹기 좋은 따뜻한 온도로 만든 다음에 그 온도가 되자마자 임금님께 지금 드셔야 합니다. 다 이렇게. 한약은 약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많은 경우에 한약은 따뜻하게 복용하는 것이 효과적이기도 하면서 약효 발현이 빠릅니다. 그래서 당시에도 한약과 함께 화로를 가지고 가서 그 자리에서 약을 데우기도 했어요. 그렇죠. 임금님께 드리는 약이니까 어떻게 보면 최상의 효과가 날 수 있도록 가져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말이죠,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약을 만든 의관이 약을 따로 따라서 다른 곳으로 가져갑니다. 바로 약을 지시한 사람, 제조에게 말이죠. 아, 그러니까 약 상태를 검사받나 보군요. 제조가 약의 준비 과정을 총 감독하는 사람이니까 살펴보는 건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비밀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그 약을 제조가 먼저 먹어봅니다. 그리고 나서 또 다른 사람에게도 또 줍니다. 그리고 그 사람도 또 약을 먹습니다. 임금님께 갈 약이 지금 없어지고 있어요. 몸에 진짜 좋으니까. 그래서 자기들도 건강하고 싶었나? 그런데 아직 그게 끝이 아닙니다. 아직 봐야 할 장면이 더 남아 있어요. 약을 따라서 또 임금님께 가져가는 게 아니라 또 뚜껑에 있는 다른 주전자에 약을 옮겨 담습니다. 보통 우리가 사극 보면은 이렇게 약간 대접에 하얀 거에 이렇게 검은 약 이렇게 찰랑거리고 갖다 주는 거 보통 사약이잖아요. 이거. 사약도 약은 약이에요. 예? 그 사자도 죽을 사자가 아니라 임금님께서 하사하신다고 하셔서 내릴 사자. 아, 그래요? 죽을 사자인 줄 알았어요. 그게 주로 비상이나 부작, 초들을 원료로 했다고 전해지는데요. 탕약으로 달인 극약인 거죠. 여기서 재밌는 건 사약에 들어갔을 거라 추정되는 부자와 초 같은 약재는 사람을 마비시켜서 죽일 의도로 사용되었지만
약재를 가공하는 방식과 용량에 따라서 어쩔 때는 사람을 살리는 용도로 될 수도 있었다는 점이 재밌는 점이에요. 실제로 현재까지도 부자라는 약재는 한의원들에서 아주 추위를 많이 타는 사람을 살리는 용도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잘 쓰면 약, 네. 또 어떻게 쓰면 독이 되는 거군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임금님께서 내리신 약이 아니라 임금님께 올릴 약을 마시고 있어요. 그걸 또 어떤 용기에 옮겨 담는데요. 바로 이곳에 옮겨 담습니다. 바로 백자운구 약주전자예요. 여기 자물쇠가 있어서 이걸 탁 채우면은 다른 물질을 넣을 수가 없습니다. 아, 그러니까 거기에 독 같은 거를 나중에 못 넣게 하려고. 그렇죠. 임금님 같은 경우는 많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을 텐데 그걸 미리 먹어보는 거니까 굉장히 위험한 직업 중에 하나였을 것 같아요. 몸에 좋으려고 먹은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 몸에 좋은 거 아니에요, 근데? 몸에 꼭 좋다고는 볼 수 없고요. 일단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독이 들어있는지 아닌지 확인도 해야 되지만 일단 임금님의 체질에 맞춘 그런 약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 체질이 완전히 안 맞는 사람에게는 다르게 독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약인 거죠. 그래서 임금님께 전달되는 약이 굉장히 귀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위험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임금님의 타약은 내의원에서 조제를 하는데 제조 한 명과 어의 한 명이 조제 절차를 감독하게 되어 있었어요. 제조가 먼저 맛을 봐서 약이 제대로 됐는지 확인을 하는 거죠. 임금님께서 평소에 드시던 약들은 주로 독성이 없으면서도 기력을 보충해주고 전신의 기혈순환을 원활하게 해줄 수 있는 보약들이었고요. 그런 보약들은 주로 맛이 달고 향미가 매우 좋았습니다. 다만 급성으로 통제하기 쉽지 않은 병증이 생기면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쓰고 떨고 역하더라도 병의 기세를 꺾어줄 수 있는 약재들이 들어가게 되죠. 분명한 건 한약은 무엇이 들어갔는지에 따라서 약재 특유의 향미가 그대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무엇이 들어갔는지 의원으로서 훈련된 사람들은 충분히 감별할 수 있었던 거죠. 그렇게 따지면 첫 번째 사람이야 독이 있나 없나 또 제대로 약을 썼나 확인했다 치고 두 번째 먹은 사람은 몸이 안 좋으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자기가 드셔야겠어서 몸에 좋으려고 먹은 거 아니에요? 옮겨 담으면서 또 독을 탔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옮겨 담고 나서도 도제주가 또 한 번 맛을 봤다고 해요. 이때 사용됐던 주전자의 입구를 약간 이렇게 막는 걸쇠 같은 거 있죠? 그게 은으로 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약을 따랐을 때 사용하는 그 뚜껑 주발도 은으로 되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독이 들었는지 안 들어갔는지 판별할 수 있었던 거죠. 옮겨 담는 과정이 모두 끝나고 맨 마지막으로 마셔보는 절차는 임금님께 올리기 직전에 했다고 합니다. 여러 번 검증을 거치는 거네요. 그렇죠. 이런 부분에서도 임금님의 건강을 두고 내의원에서 얼마나 극진이 되어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죠. 네, 오늘 어떠셨나요? 저는 진짜 임금님께 올리는 약 이거 만들 때 그리고 바칠 때까지 정말 조심스럽다라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환자 중에 최고의 환자 주치의가 가장 존경하고 어렵게 생각해야 되는 환자잖아요. VVVIP죠. 그렇죠. 그러니까 목숨 걸고 이분을 케어했구나 라는 거 많이 느꼈어요.